진도는 마무리 2월 14일 날 이제 질의응답 받으면서 끝날 것 같아요. 쎄는.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 배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고배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그냥 고배법칙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NPR, 순열이라는 게 영어로 permutation이라서 이제 P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NPR 이렇게 표현합니다. NPR.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 반장, 부반장 뽑는, 여러분 이제 3학년, 저기 가면 반장, 부반장 뽑잖아요. 그렇죠?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또는 뭐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 1, 2, 3등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루던 경우의 수 세는 법.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거면 반장 될 수 있는 5명, 부반장 될 수 있는 4명 이렇게 되죠. 5명을 달리기 했는데 1, 2, 3등 고르면 1등 고르는 거, 2등 고르는 거, 3등 고르는 거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5명 중에 2명 골라서 배열했다, 5명 중에 3명 골라서 배열했다 라고 해서 OP, OP3으로 쓰는 거죠. NPR이라고 합니다. NP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NPR이라는 것을 표현을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중학교 때 하던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이라는 것과 관련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순열이라는 것을 먼저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자로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겁니다. 그럼 얘를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 5 곱하기 4 있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n부터 r개를 곱한다 라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문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했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r개를 곱하면 맨 마지막 게 누구예요?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겁니다. 이걸 npr이라고 해요. 그래서 5부터 2개 곱했고요. 5부터 3개 곱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좀 길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 너무 길고 좀 귀찮아 보여서 문자를 이용해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 하나를 도입합니다. 이름 계승이에요. 계승.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자로는 느낌표를 이야기합니다. n의 계승이라고 하면 n 팩토리얼을 이야기하면 그냥 줄여서 n팩이라고만 말할게요. n팩이라고 하면 n팩은 어떤 의미냐면 1부터 n까지 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1부터 n까지 곱하는 것을 n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팩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20이 됩니다. 알았죠? 자주 쓰니까 이 정도는 외우게 될 거예요. 뭐 1부터 1까지 곱하면 1, 1부터 2까지 곱하면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7팩은 5040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애들은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 암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부터 n까지 곱한 거랬잖아? 그쵸? 근데 그럼 당연히 1팩토리얼은 얼마야? 1이겠죠? 0팩토리얼도 1로 취급한대요. 이거는 약속이라고 생각합시다. 약속. 0팩토리얼은 아무것도 안 곱했다라는 의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곱하면 그냥 1이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아무것도 안 곱하면 1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것도 안 곱하면 태초에 1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n팩토리얼을 왜 이따위로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승이라는 게 1부터 r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라고 써있잖아. 이걸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좀 표현이 괜찮대. 어떻게 쓰냐면 n팩토리얼 1부터 r까지 곱한, 1부터 n까지 곱한 건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대요. 뭔 말이냐면 1, 2, 3 n-r n-r 더하기 1 하면서 이제 n까지 곱한 거 이게 n팩이죠. 나누기 1 저 n-r 팩은 뭐냐면 1, 2, 3 n-r이죠.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약분되죠. 약분하면 얘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표현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저 계승을 이용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이 누구냐에 따라서 식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 당연하게도. 그럼 NPN은 뭐냐면 R 대신에 뭐 쓴 거예요? R 대신 N 쓴 거겠죠. N-N은 얼마야? 0이죠. 근데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거든? 근데 NPN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1, 2, 3, N-1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대로 표현을 해보니까 0팩분의 N팩이 되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0팩을 1로 약속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추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수학에 관련된 전공을 한다면 나중에 마이너스 2분의 1, 1팩 이런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편린을 좀 본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NP0은 얼마냐? R 대신에 0 대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팩 분의 N팩이라서 얼마? 1, 2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순열입니다. 자, 근데 기호를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호를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상황을 굳이 기호로까지 표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학교의 서술형 문제 풀이에서도 저 기호를 안 쓴다고 감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거면 학교에서 말합니다. 이거 써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도만 써도 되고 뭐 연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NPN, NPR, NP0 뭐 이런 것들을 쓰진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적응 안 됐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보는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확장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말했다시피 유형 9부터 유형 15까지만 나갈 거라 숙제는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대신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못했어서 2차 부등식을 그거에 대한 프린트를 좀 주고 추가로 하는 걸로 이야기하죠. 원래는 그냥 그날 와가지고 하는 건데 양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날 못할 만한 양을 줄 거니까 오늘 좀 하자는 이야기예요. (1105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택하여 나열했더니 그러니까 n개의 모자가 있어요. 자, 고객님 하나 고르세요 했더니 고객님 맨 처음 뭐라 그래요? n가지를 고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고객님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가 제거됐네. 그럼 몇 개 고를 수 있어? 다른 사람은 n-1개 곱했죠. 그게 얼마래요? 210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기호로 np2라고 써도 되지만 굳이 어차피 np2라고 쓰더라도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2 곱해서 210이에요. 누구랑 누구예요? 자연수야. 개수잖아. 그치? 자연수라고.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적당히 대입하는 게 괜찮아요. 얼마 정도 할까? 유주야. 아니, 곱해서 210이야. 적당히. 2 곱해서 210이야. 누구랑 누구랑 할까? 아니, 두 개. 그러니까 n이야 n 빼기 1이잖아. 1만큼 차이 나잖아. 연속된 수를 말해야지. 그럼 얼마야? 이게 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 맞지? 얼마나 키워야 될까? 1 차이나. 예.
자, 요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210을 어떤 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에 특이한 게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소수. 얘를 소인수분한다면 누구랑 누가 떠요? 3, 7. 그래서 3과 7의 배수여야 됩니다. 얘는 맞죠? 근데 연속된 수잖아요. 그래서 15랑 14 하면 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10 떠요. 그러니까 n이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인수분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숫자 대입하자. 1109번은 시작부터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묶어서 묶음으로 문제를 풉니다. A, B, C, D, E, F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있냐면 C와 F, C와 D가 이웃하거나 또는 D와 E가 이웃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되는 건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또 데려옵시다. 유주가 수빈이랑 남친을 영화를 보러 갔어. 그럼 이제 자리를 예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수빈이랑 유주가 같이 앉거나 유주랑 남친이 앉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요. 그럼 수진이 누구야? 수진이 지금 졸업한 애 있어요. 수빈이랑 유주가 하필 수빈이한테만 계속 내가 이름 실수를 하네. 미안합니다. 수빈이랑 유주가 묶여요. 그러면 몇 명이 돼?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5명을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 n팩을 n개를 배열하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n개를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n개 배열하는 걸 우리 n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냐? 5팩토리얼이라고 줄여서 쓸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때 뭐라 그래요? 이제 수빈이랑 유주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둘의 자리를 바꾸는 게 2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거죠. C와 D의 자리 좌우 반전하는 게. 근데 이제 유주랑 남친이 앉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둘을 묶으면 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배열하는 게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예요? 또는 이라는 멘트는 일반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거는 빼줘야 돼. 중복은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 중복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3명이 같이 앉으면 되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C와 D와 E가 이웃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빼줄 겁니다. 이건 중복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중복되는 걸 빼줄 거야. 이게 이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2의 배수, 5의 배수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웃하는 걸 뺄 건데 그럼 이걸 하나로 묶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를 배열할 거야. 몇 가지가 될까? 이 3개를 배열하는데 3개를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예요? 유주야, 너랑 네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몇 가지예요? 이거 3명 배열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CDE를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거야. 배열하는 거. 그럼 이게 3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C한테 너 어디 앉을래? 어디 앉을래? 어디 앉을래? 이렇게. 맞아요? 그럼 첫 번째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그래서 얼마가 곱해져야 된다고? 3이 곱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 틀려요. 이 문제에서는 틀립니다. 왜일까요? 내가 유주를 괜히 데려온 게 아니야. 유주가 만약에 그 3위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 수빈이, 남친, 유주. 좀 뭔가 이상하죠? 그치? 이상하게 된다고. 난 지금 C랑 D랑 이웃하길 바라고 D와 E가 이웃하길 바라. C와 E가 이웃하는 경우 내가 상정한 게 아니야. 그쵸? 이상한다고. 이상한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CDE를 묶었을 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CDE와 EDC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배열만 존재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5팩토리얼 1, 2, 3, 4, 5 곱하면 얼마예요? 120입니다. 120 곱하기 2 더하기 1, 2, 3, 4, 5 곱하면 얼마예요? 120 곱하기 2 1, 2, 3, 4 곱하면 24요. 24 곱하기 2를 중복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3명을 묶었지만 실제로 그 3명을 배열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480에서 48 뺐으니까 얼마예요? 432가 됩니다. 알았죠? 43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웃하지 않는 거. 중학교 때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셌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할까? 민지야. 누구한테 다 물어봐야 될까? 어때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응?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안 나? 경우에서 근데 너 시험은 보지 않았니? 중학교 때? 그쵸? 시험 봤지? (1113번) 어떻게 예를 들어볼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문제에서 2와 3은 이웃한다 했기 때문에 묶음으로 처리하고요. 그럼 이제 4, 5, 6이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하나 습득합니다. 뭐냐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단점이 있어요. 이 풀이의 단점. 2개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4, 5, 6이 이웃하면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이웃하는 걸 빼는 말이 안 됩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3개 이상짜리에서는 끼워 넣기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주된 방법으로 잡으려고 해요. 끼워 넣기. 뭔 말이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4, 5, 6은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과 2, 3 그리고 7이라는 애 3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3개를 우리가 n개를 배열하는 건 n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1까지니까 3개를 배열하는 거랑 3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 묶음 안에 있는 2와 3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이 추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과 2, 3, 7이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4와 5와 6을 나누어서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예요. 4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야, 너 지금 끼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 있거든? 하나 골라 라고 말을 해요. 4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예요? 4개. 자, 그럼 5한테 물어봐요. 5는 이제 끼워 앉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3개. 6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앉으면 그 실질적인 배열이 1, 4, 1, 2, 3, 5, 7, 6 이렇게 완성돼서 4와 5와 6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끼워 넣기를 활용합니다. 끼워 넣기를 활용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다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얼마죠? 6 곱하기 2 곱하기 4, 3, 2 곱하면 24죠. 그래서 계산하면 288 이렇게 됩니다. (1118번) 1118번 보겠습니다. 윈터죠. W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도록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에 W랑 T 사이에 두 개가 오도록 하려면
W랑 T랑 그냥 두 칸 떨어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W와 T, W와 T, W와 T.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가 있는데 애초에 이 둘 사이에 두 칸을 띄워놓고 앉으면 알아서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럼 요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4개 있잖아. 남은 문자도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4개를 배열하면 됩니다. 4개를 배열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둘도 뭐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죠. W가 앞에 있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곱하기.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4팩 곱하기. 이것도 똑같아요. 4팩 곱하기. 그래서 다 계산하면 48이 3개 있는 거라서 14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돼요. 이어서 1121번 보겠습니다. A, B, C, D, E 중에서 A, B, C, D가 있대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중에서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 이게 뭔 말이지? 2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3개가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2개가 이웃할 때 3개가 이웃할 때 각각 따로 구해? 그거보다는 우리가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를 먼저 구합니다. 전체는 뭐예요?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A, B, C가 이웃을 안 하는 게 반대예요. 근데 아까 이웃 안 하는 건 어떻게 한다 했어요? A, B, C가 이웃 안 해야 되잖아요. D와 E를 먼저 배열하고요. 그 사이에 A, B, C를 넣는 거예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2군데,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1군데. 그래서 곱하기 3,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5 팩토리얼에 1, 2, 3, 4, 5를 곱한 거라서 120이 되고요. 6이 12가 돼서 108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25번 보겠습니다. (0, 1, 3, 5, 7, 9) 6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6개의 숫자 중 4개를 이용해서 5의 배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5의 배수를 만들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물어볼게요. 첫 번째, 그 숫자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딱 봤을 때 이 숫자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1의 자리가 2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럼 그 숫자가 3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거를 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4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돼요. 5의 배수인 건 어떻게 확인해요? 1의 자리가 0 또는 5면 됩니다. 6의 배수는 어떻게 해요? 1의 자리가 2의 배수고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8의 배수는 나올 일이 딱히 없어서 그냥 9의 배수만 이야기할게요. 9의 배수는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네, 다 알아야 돼요. 적으세요. 상단에다 적으면 되겠죠? 상단에다.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유형 상단, 유형 14 상단에다가 쪼개서 써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얘 4의 배수예요? 맞다고. 왜? 80이 뒤에 있어서 얘가 4의 배수라서 4의 배수라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3의 배수예요? 얘가 3의 배수야? 네, 아니에요. 이거는 1, 2, 3, 4, 5, 6, 7, 8 더했을 때 3의 배수 맞네요. 1, 2, 3, 4, 5, 6, 7, 8 더했을 때 36입니다. 3의 배수죠? 그래서 3의 배수예요. 그럼 얘 9의 배수예요? 네, 맞습니다. 1, 2, 3, 4, 5, 6, 7, 8 더했을 때 얘가 9의 배수라서 이 숫자 자체가 9의 배수가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얘 중에서 얘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가 뭐여야 돼요? 0이거나 5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이 유형 첫 번째 1122번 보면 3의 배수인 거 찾으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홀수 개수 찾아라, 뭐 짝수인 거에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릿수에 이 숫자들을 강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의 자리에 0이 왔어요. 0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남은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5개 중에 하나 썼으면 4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라서 계산하면 60까지가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5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5가 왔잖아요. 그쵸? 근데 맨 앞자리에 0이 못 와.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4개, 4개, 3개라서 48개가 있습니다. 더하면 10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어서 1129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29번. 자, 여기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간혹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해보죠. 사전식이 뭐죠? 사전식이란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서윤아. 사전식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사전. 사전에 있는 방식이란 거죠. 그쵸? 그게 뭔 말이야? 알파벳 순서대로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자음, 모음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걸 우리가 사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 이 사전 찾아본 적 있니?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 내가 좀 구시대의 유물 같은 문제긴 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해달라 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알파벳은 뭐예요? A, B, C, E, D.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 거는 변형시키지 않고 뒤에 것만 이제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출석부 이름 순 있잖아, 그렇지? 출석부의 이름 순이 그게 사전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다문화 애들이 많아서 다문화인 애들이 있으면 알파벳이 기본적으로 그게 먼저라서 알파벳이 먼저 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뭐예요? A, B, C, D, E, C, E, D 다음에 뭐예요? 여기 최대한 앞에 거 안 바꾸고 D, C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사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랑 이제 같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크기순이라는 멘트예요. 크기순. 1, 2, 3, 4, 5라는 숫자로 크기순으로 숫자를 나열할게요. 제일 작은 수 뭐예요?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12,345죠. 그럼 그거 다음 수는 누구예요? 12,354죠. 맞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파벳에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크기순이라는 개념이랑 이 사전식이라는 개념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라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129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0, 1, 2, 3, 4, 5에 대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10번째로 큰 수를 찾아달래요. 6자리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다 쓴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일 작은 수는 누구예요? 제일 작은 수 누구예요? 좋은 오답입니다. 1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맨 앞자리는. 6자리라 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는 1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로 시작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작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한 애가 몇 개 있어? 1로 시작하고 나머지 올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라서 120개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찾는 게 누구야? 110번째죠. 맞아요? 난 뒤에서 10번째 애를, 11번째 애를 찾을 거야. 오케이? 지금 이미 120등이 나왔다고. 120등이 이미 나왔다고. 내가 찾은 건 110등이잖아. 그치? 잠깐만. 야. 110번째로 큰 수구나. 110번째로 작은 수가 아니라. 미안해요. 문제를 잘못 봤어요. 110번째로 큰 수라서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5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5이고,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120. 그럼 내가 찾는 거는 5로 시작하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부터 10번째를 세달라는 거죠. 11번째네요. 그럼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애가? 0, 1, 2, 3, 4겠죠, 뭐. 그쵸? 그 다음 분 누구예요? 5, 0, 1, 2, 4, 3. 3, 2, 4. 3, 4, 2. 또 있어요? 4, 2, 3. 4, 3, 2. 얘가 120등, 119, 118, 117, 116, 115까지 온 거예요. 오케이? 얘가 115등이에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바뀌어야겠죠. 누굴 바꿔요? 앞자리 바꿔야겠죠. 누구로 바꿔요? 5, 0 한 다음에 2로 바꾸고 그 다음 제일 작은 숫자 누구예요? 3, 4, 1, 4, 3, 116, 117. 그럼 120, 9, 8, 7, 6, 5, 4, 3, 113번째요. 그럼 5, 0, 2 다음에 누구 와야 돼요? 3, 1, 4, 3, 4, 1이 112, 111 대망의 110등 누구예요? 5, 0, 2, 4, 1, 4.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해서 찾는 겁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